여러분, 올해 주택시장 궁금들 하시죠? 올해 시장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자, 이번 강의가요, 올해 주택시장 종결편입니다. 올해 주택시장 바로 이렇게 된다. 저는 99.9%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입니다. 3월 4일 수요일 2시부터고요. 규제에서 벗어난 틈새 시장, 재개발 빌라가 답이다.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왜 재개발 빌라가 답인지 오시게 되면 다들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지금 저는 위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근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난관을 돌파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시장 흐름을 짚어보면요,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자,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1:1 개별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수시로 접수하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다주택자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제 동영상이 올해 시장에 대한 완결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주택자 때리기 결말은요, 자, 지금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죠.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있다. 일시적으로 물량 시장에 쏟아질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주의할 거는 매물 시장이 많이 쏟아지는 것과 거래가 가격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매물이 쏟아지는 것과 거래되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매물이 쏟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매물이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물 쏟아지고 아무도 살 사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면은 지금 무주택자한테는 사실 기회입니다. 뭔가를 내가 내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분들, 물론 15억 이하짜리들 대출이 6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10억 이하의 무주택자들 집을 내가 이번엔 꼭 장만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거 어디다 해야 될까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몇 군데 타깃을 잡아가지고요, 4월 중순 말까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요, 4월이 무주택자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가 급매 위주의 마지막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거의 이제 막바지 시한, 중과되는 막바지 시한을 남겨놓고 얼마 전에 좀 급매가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우리 무주택자들한테는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무주택자들 이번에 꼭 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을 갖고 있는 건 필수예요. 전세로 살지 마시고요. 월세로 살지 마시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집 장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 9일이 지나고 5월 10일은요, 주택시장에 이제 변곡점이 생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떤 변곡점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거래도 좀 되고 매물이 막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딱 5월 10일부터는 이제 시장에 매물이 잠길 겁니다. 그리고 거래도 거의 안 되는 거래 절벽 현상과 매물 잠김 현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로 한두 달 가다가요, 보면은요, 거래 절벽 속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일부 지역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한 채 수요는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5월 9일까지 집 팔아, 다주택자들 계속 때리니까 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문재인 때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팔자. 어디 거부터 팔아요? 지방 거부터. 그리고 집을 정말 수도권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지방 거 먼저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경기도 매도하고 마지막 남은 서울 거는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나 지방에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정리를 하고 어디로 가요?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로 일부 수요가 쏠린다. 즉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들, 서울에 그런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방과 수도권, 특히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가 펼쳐지는 그런 시장으로 전개가 될 거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현 정부 정책 이번엔 과연 다를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이재명은 하려고 마음먹으면 한다. 이런 이미지를 상당히 갖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밀어붙이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피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무조건 말로 뭐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정책은 똑같아요.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 레시피 있잖아요. 레시피가 똑같은데 어떻게 맛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레시피가 같은 맛은 항상 똑같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레시피가 틀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문정부에 재판될 가능성이 90%입니다. 왜 그러냐면 레시피가 너무 똑같아요. 그 당시도 6개월 동안 집 파세요? 시간을 줬죠. 그러니까 물건이 좀 나오고 해서 거래도 되고 했습니다만 딱 중과가 되는 시점부터 매물이 잠기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그런 시기로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90%라고 얘기한 이유는 10%는 혹시 하는 제가 가능성을 뭔가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0%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100%죠. 지금 상태로 가면은. 자, 거래세를 완화하고요. 보유세를 강화하자. 이게 이 대통령 세제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진국들이 거래세가 낮고 보유세가 높다. 그런데 우리는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유세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맞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당대표 할 때도 얘기를 했었죠. 자, 2021년도 자, 당대표 시절에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실패 외치는 이재명의 초기의 문 보인다. 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때 이제 그 부동산만큼 현 정부와 거리두기 차별화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부동산 원칙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여기 있죠. 이재명. 부동산의 원칙은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다. 그런데요. 모든 역대 정부마다 똑같은 얘기 했어요. 사실은.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요. 정책 기조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막 폭등하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고 그래서 사고 팔지를 못하게끔 집값이 너무 뛰니까 완전 정책 기조를 바꿨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세가 강화. 지금 거래세는 어차피 지금 뭐 중과죠.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보유세도 강화 방향으로 가는 이런 거는요.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잖아요. 레시피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물이 시장에 절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공급이에요. 그렇죠.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죠, 다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공급은요. 이 신규 공급 물량과 기존 공급 물량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규 공급 물량 계획은요. 이거는 중장기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착공을 해서 집을 질 때까지 보통 3, 4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 공사 기간만. 그런데 지금 뭐 정부에서 수도권에
2월 29일인가요? 그때 발표했죠. 1월 29일 날. 1월 29일 날 국토부에서 6만 호, 수도권에 6만 호 공급하겠다. 그래서 뭐 서울에 국제업무지구, 태릉 CC 등등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문제는 협의도 아직 잘 안 돼 있는 것들을 그냥 발표한 거예요. 망가고 뭐. 그래서 결국은 신규 공급 물량은요, 이게 중장기 대책이에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중장기 대책을 왜 이렇게 내놓느냐? 왜? 여러분, 국민들 지금 서두르지 마세요. 앞으로 공급 물량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면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장기 대책, 이 신규 물량 공급 계획을 내놓는 건데, 문제는 이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6.27 대책 나왔을 때 그 대책의 효과 2개월밖에 못 갔습니다. 그렇죠? 가계 이 대출 규제 처음 나왔던 지난해. 그러니까 이런 대책들이 한마디로 충분한 수고 끝에 나와야 되는데, 항상 대책은 똑같은 대책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들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그게 가장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당장에 공급을 하려면은 기존 물량을 넓히는 게 맞잖아요. 기존 물량을 확대하는 게 맞잖아요. 기존 물량이 나올 수 있게끔.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지금, 물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요. 5월 9일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잠긴다니까, 물량이. 자, 정부 예측대로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5월 9일까지 나온다니까요, 시장의 물건은. 그러나 지금 이제 2월 거의 말이니까 3월, 4월, 5월, 3월, 4월 한 2달 정도 되면은 이제 까지만 물량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잠길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금매 물량은 소폭 거래될 거예요. 금매 물량 5월 9일까지. 그런데 5월 9일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5월 9일 이후도 물량이 나와서 공급이 잘 될 수 있느냐, 시중에 물량이 많이 풀려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다르게 갈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좀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많이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레시피가 똑같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나오려면 레시피가 똑같아야 돼. 레시피가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되죠. 똑같으면 똑같은 맛이 나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LH 주도로, 그쵸? 뭐, 공공 분양, 공공 임대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건 민간 공급도 있잖아요. 민간 공급도 활성화 시켜야죠. 그러면 각종 규제 철폐하고 용적률 완화하고 해서 민간도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공공에서 하는 것도 빠르게 늘릴 수 있게끔 하는 민간 공공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민간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주고 뭐 하는 게 오로지 LH 주도로 해서 공공 주도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게 지금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이 시중에 나오려면요, 거래세를 완화해야 돼요. 거래세는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 이걸 완화해야 돼요. 본래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래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보유세, 이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부세,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하죠. 이거를 강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보유세가 크고 거래세가 낮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내네. 그러면 차라리 거래세가 낮으니까 팔아서 내 차익을 남기자, 이런 수요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건도 나오고 거래도 활성화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거래세를 완전히 또 막아놨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이 취득세, 양도세 다 중과합니다. 지금 이제 5월 9일이 지나면, 취득세는 지금도 중과지만은 양도세는 5월 9일이 지나면 이제 중과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래세도 중과, 보유세도 중과, 보유세도 이제 세제 개편 안 할까요? 합니다. 이것도 언제요? 지방선거 끝나면,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면 할 가능성이 거의 한
80%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끝나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해야지 완화를 해야 되는데,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이 가니까 레시피가 똑같은데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갈까요? 자, 그래서 올해 시장의 결말은요, 6월부터 이제 매물이 잠길 거고요. 거래량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두세 달 지나면요,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가자. 강남에 비싼 데 하나 사놓자. 이렇게. 왜냐하면은 계속 올랐으니까 여태까지. 그래서 특정 지역에 거래량이 증가할 겁니다. 특정 지역에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거래량 늘어나고 사는 사람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인근 지역으로 또 수요가 쏠리게 됩니다. 여기 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인근 지역 거래량도 늘어나고 되고요.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전체 지역으로 서서히 이 상승 여파가 번지게 되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의 똑같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올해 시장도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모든 규제 화살은 어디에 몰려 있어요? 아파트에 몰려 있잖아.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에. 규제에서 빠져 있는 게 재개발 빌라입니다. 재개발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입니다. 단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용으로는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투자해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질 않죠. 매매가가. 수익형 부동산은 그냥 월세를 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돈이 나올 데가 없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내가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은 굳이 월세를 받을 이유가 없다면 오피스텔 쪽으로 가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어쨌든 투자해서 우리는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재개발 빌라는요, 상급지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급지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상급지에서 아직까지 아파트가 안 들어와 있는 그런 빌라나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런 데들이 우리의 타깃입니다. 그런 데들의 아파트가 젖으면 주변 가격하고 거의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젖지게 되면은, 새롭게 젖지게 되면 더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상급지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 빌라입니다. 자, 그리고 2, 3억의 작은 쌈짓돈으로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이다. 지금 아파트 가격 얼마입니까? 지금 뭐 압구정동 100억이 넘는다. 물론 이제 그 큰 평대고요. 반포도 70억, 80억 하는데 30평대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쌈짓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이 재개발 빌라 시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축 빌라의 희소 가치는 점점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축 빌라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서 짓기 위한 대출도 지금 안 나오죠. 대출도 안 나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 빌라를 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빌라가 내년 2027년도까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주택수에서 빠져요. 그래서 내가 1주택이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 신축 빌라를 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주택이잖아요. 근데 신축 빌라, 최초로 분양을 받는 신축 빌라는 어떻게 해요? 주택수에서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1주택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공급이, 신축 빌라는 어렵습니다. 지금 공급이 어려워서 신축 빌라 나오면은 그냥 금세 매물이 사라지는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올해 시장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내 재산을 불리고 싶다. 재테크의 목적은 내 재산을 불려가는 거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빠르게 재개발 시장으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규제에서 벗어난 틈새 시장, 재개발 빌라가 답이다. 이런 주제로 3월 4일 날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아주 작은 규모라도 개인의 현금 흐름과 부를 구축하는 검증되고 진정한 수단이다. 부동산 실물자산이라고 하죠. 실물자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